5팩토리얼 전체의 경우 5팩토리얼에서 비읍하는 경우 경우수를 빼주는 방법이 있는 거지. 그치? 두 명일 때는 이게 가장 보편적인 표현이 될 수 있어. 방법이 있는 거야. A, B가 비웃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B, C를 배열해. B, C를 배열해 놓고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면 돼? A, B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럼 절대로 A와 B는 이웃할 수가 없잖아. 지금 성은 이해됐어? 자, 그러면 B 이웃하는 수열의 경우의 수는 얘가 빨라, 얘가 빨라? 얘가 더 빠른 것 같긴 해, 그치? 이 문제는. 근데 A, B, C가 B, E 이거 완전 해줄 거야, 걱정 마. 경우의 수를 방법이 사건으로 풀면 지랄이 되는 거지? 아니야? A, B, C가 모두 비이웃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사건은 A, B, C가 모두 다 이웃하는 게 여사건이 아니잖아. A, B는 이웃했고 C 혼자 떨어져 있고 A, C가 이웃했고 B가 떨어져 있고 이 몽땅 다가 여사건인 거야. 그럼 빼줘야 될 게 너무 많아, 안 많아? 여사건이 너무 많은 거지. 여사건이 오히려. 방법은 이 순간 3명이 되는 순간부터 이미 지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는 지향하라. 이 풀이가 가장 바람직한 풀이다. 비이웃하는 수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경우는 B, C, D를 배열하는 방법 3회. 그 다음에 A, B 사이에 넣는 방법 몇 가지야? 5개 자리 중에 2개 자리를 골라 A, B에다가 배열해 주는 거야. 아까 여기서 봤던 거. 이 같은 의미 아니야? 자리를 사람에게 배열하는 거거든. 그래서 4개 자리 중에 이게 학생들이 처음에 선생님 이게 왜 4P 배열이에요? B, C, D가 들어가면 잘 안 돼요. 이 선생님이 미쳤네요. 미안해요. 소리. 자, CD를 배열을 해놓고 나면 사이사이에 공간들이 생길 거고 그 사이의 공간들을 1, 2, 3, 4라는 번호를 붙이면 그 번호 4개를 AB에다가 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4P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직관적으로 그냥 얘가 4P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와닿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되셨죠? 오케이. 얘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많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쉬워지네. 자. 이렇게 하자. 7명 있어. 7명 중에 A, B, C가 비이웃하는 경우를 보자. 그러면 D, E, F, G를 배열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사이에 공간이 생겨 안 생겨? 생길 거고 그 사이의 공간에서 몇 개 자리를 뽑아? 3개 자리를 뽑아 배열하면 되는 거지. A, C. 그러면 바로 뭐? 4P 곱하기 5P 3 요거 이해갔어? 자, 요거 예제 하나 풀어보자. 피자 10개가 있어. 14개가 있어. A, B, C, D가 비느자가 같은 비느자. 똑같이 생긴 비느자라 의자는 구분하지 않아요. A, B, C, D 4명이
비이웃하는 비이웃하여 않는 정수를 구해봐. 뭐 정리 좀 하고 가요. 이웃하는 순열과 비이웃하는 순열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개념 정리가 이루어져야 알겠지? 연관성. 여사건으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 X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인정했습니다. 알겠죠? 방법 2로 항상 그냥 딱 정리를 해놔. 그래야 세네 명이 비웃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을 거야. 선 이해됐어? 졸려? 좀 깨웠죠? 정리하고 예제 풀어봐. 계산 안 해도 돼. 아, 미안해. 계산할 거면 10개로 풀어.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 비이웃을 하는 것, 비이웃 덩어리를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어. 비이웃해야 되는 놈을 먼저 배열해놓고 다른 새끼들을 사이사이에 앉힐 것이냐. 근데 그건 이것만 생각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비이웃하는 놈들이 이웃해야 되는 놈 2놈밖에 없잖아. 7명인데 3명이 비이웃해야 돼. 3명이. 4명을 먼저 4명을 배열해서 오면 나머지 4명을 배열하면 이렇게 배열될 거 아니야? 사이 공간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3명 비이웃해야 되는 놈들을 배열해놓고 생각했다면 4개 자리가 만족이 될 거야. 그치? 요 경우는 된단 말이야. 근데 안 되는 숫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요 놈이 2명밖에 없고 4명이 됐어. 그럼 얘가 6명이 되고 2명이 비웃해야 돼. 그럼 2명 배열해놓고 나면 나머지 4명을 배열할 자리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렇게 구분이 지어져도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비이웃해야 되는 것들을 나중에 사이사이에 처박는다 라고 생각해놔요. 그럼 안 헷갈려. 선생님이 헷갈려서 질문한다고 말합니다. 비웃하는 것들을 먼저 배워놓고 막 잘못 풀어서. 그러면은 안 되는 것들이 나오면 이런 경우들은 내가 잘못 풀었다는 건 인지가 되지만 인지가 안 되는 문제들에서는 잘못 풀어버리는 거야. 비이웃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배워놓고 풀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왜냐면 내가 너랑 비웃하고 싶은데 우리 사이에 2명이 들어가도 되지 않아? 근데 내가 먼저 배열되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 사이에 1명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어려워요. 얘는 한 방이면 끝나는 거야. 비내자가 이렇게 똑같이 생겨 먹었어. 그럼 사람 수 몇 명이야? 4명이지. 그럼 비내자 4개를 빼. 수능 기출이라고 이거. 비내자 4개를 빼라고. 그럼 비내자가 몇 개 있어? 비내자가 6개가 생길 거야. 그럼 그 사이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리에 4명이 각자 비내자를 4개 빼놨잖아. 그 의자를 들고 들어가면 되지. 그리고 사이사이에 무조건 무슨 의자가 생겨? 비내자가 생기는 거지. 이거 납득까? 그쵸? 수능 기출이라고 해요. 시험 잘 나와. 이게 수능 문제야, 수능. 결국 7P4가 된다. 자리가 번호가 다 다르잖아. 그치?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 7번 자리를 A, B, C, D 4명에게 배열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순위되죠. 7P4가 된다. 납득하니? 4개 비의자를 4개 의자를 제외하라. 네 개 의자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비의자가 똑같이 생겨오기 때문에 배열해놓고 나서 사이사이 공간에 4명이 들어가면 무조건 비유되겠다. 되겠습니까? 이거 수능이 졸리네. 좀 쉬었다 합시다. 수능이가 막 쉬자고 시위하고 있어 지금. 영상은 챙겨볼 수 있잖아, 그치? 오케이. 네, 수능이 가는 거예요. 또 누가 좀 일찍 가야 되는 거야? 지우도. 몇 분? 10분. 자, 유형도 풀어볼게. 유형 11. 여러분들 좀 풀어보고요.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는 수냐 볼까? 유형 12.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일렬로 서서 기다리려고 한다. 이때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이야. 자, 그럼 총 몇 명이에요, 여러분? 7명이잖아. 양 끝에 있고 하나, 둘, 셋, 넷, 5명을 배열하라는 얘기했어. 그치? 양 끝에 누가 와야 돼? 여자가 오라는 얘기인가 지금? 맞나 문제가? 여학생이 오도록 해. 그럼 7명 중에 남자가 몇 명이야, 여러분? 3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야? 4명인 상태야. 여자 3명 중에 2명을 골라서 배열을 하는 거지, 3P. 맞아, 안 맞아? 여자를 배열해놓고 나면 나머지 몇 명이 생기지? 5명이 생기나? 여자 한 명, 남은 놈까지, 남은 사람까지, 나머지 5명이 여기에 배열되는 데는 구조가 되는 거지. 3P 곱하기 5팩토리얼이라고 답하면 되겠네. 어렵지 않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 이런 느낌으로 고민을 해봐요.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몸이 온다. 적어도 표현이 나면 무슨 사건으로 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사건으로 푸는 게 좋은 거지. 적어도 한쪽 끝에 921번 봐봐. 좀 빠르게 진행할게. 정확하게 마무리하려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대. 그 양쪽 끝에 다 누가 오는?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가죠? 오케이, 넘깁니다. 나머지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고. 유형 14, 0이 들어간 상태에서의 숫자를 배열하여 뽑을 수 있는 3자릿수의 자연수의 개수, 4자리의 자연수의 개수 이런 것들 충분히 풀 수 있지? 0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누어서 풀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미 풀었던 거니까 사전식 배열도 할 줄 알죠? 사전식 배열을 요즘 사전을 안 봐서 몰라요. 이러면 죽여버려. 너희들이 알아서 다 계산해. 유형 16은 아까 해봤던 거니까 넘기고요. 유형 16 934는 어떻게 풀어? 14CR 제곱이 14CR 플러스 2와 같다.
두 개 나눠서 풀면 되지. NCR과 NCM 빼기 R이 같은 거니까 맞아 안 맞아? 이와 이와 같을 때와 14 빼기 R 제곱이 R 플러스 2와 같을 때를 나눠서 풀면 답이 나올 거예요. 나머지도 계산해봐. 그 다음에 유형 17은 증명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빈칸책을 차근차근 해보십시오.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것들. 조합의 수입니다. 순열의 경우의 수에서 중복의 수를 나누면 된다고 했던 거다. 그치? 유형 18을 여러분들이 풀어보고요.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조합의 수다. 유형 19를 좀 정리하고 갑시다. 자, 946번 풀어봐. 시간 좀. 자, 구사육 총 몇 명이 있어? 12명이 있는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5명을 선택을 하는데 근데 민, 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해, 원이도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하는 선택 방법인 거야. 그 반드시 포함된다고 했으니 미리 선택을 하는 거죠. 그냥 그쵸? 미리 그냥 뽑아놓는 거야. 그럼 몇 명을 더 뽑아야 돼? 3명을 더 뽑으면 되는 거니까 뭐 2명 빼고 나면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가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근데 만약에 민준이는 포함이 안 돼, 혜원이는 포함이 안 돼 라고 했어. 그러면 둘을 제외한 10명 중에 몇 명을 뽑으면 되는 거고 5명이 뽑으면 5명을 뽑으면 되는 거고 민준이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지만 혜원이는 포함하면 안 돼 라고 했다는 건 10명 중에 몇 명을 4명을 뽑아서 포함해야 되는 놈은 넣어주면 되는 거고 포함하지 않는 놈은 빼면 되는 거죠. 이해가지? 이해가죠? 이건 뭐야? 부분집합의 기수와 동일한 거 아니에요?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거나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불포함하거나 같은 내용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도 풀어봐. 주룩주룩. 야, 이거 950번 너 고민해봐. 구두장 문제 나오면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헷갈려 하더라고. 너희들 고민해보고요. 적어도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되니까 풀어보시고 유형 21로 가자. 955번 풀어봐. 선택 후 배열이라는 거야. 그지? 자, 선택을 하면 조합인 거고 그 다음에 배열인 거니까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들을 다 만족하게끔 해서 선택을 해. 그러면 뽑은 사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새끼를 뭐 조건에 맞게끔 배열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모두 배열하니까 그냥 K 팩토리라고 적은 거야. 이해가셨죠? 퍼미테이션 즉 순양은 좀 다른 거지? 순양은 좀 다른 느낌이야, 그지? 뽑아 놓고 나서 배열하는 거라서 MPR과는 좀 다른 느낌이야. 그리고 어른 5명과 어린이 6명 중에서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을 뽑아. 그럼 어른 5명 중에 몇 명 뽑아야 되더라? 1명 뽑아야 될 것 같고 어린이 몇 명?
6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되겠지. 그럼 총 몇 명 뽑았어? 3명 뽑았어. 그 3명의 자리바꿈도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 K라는 게 선택한 놈의 사람 수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이런 느낌.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함수의 개수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 단위에서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상수함수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그지? 네, 그 놈의 추가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지. x1이 x2보다 작으면 fx1과 fx2도 요 놈을 만족하거나 또는 요 놈이면 얘를 만족한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는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순서 또는 크기가 정해진 순열이라고 해. 그치? 대소관계가 결정되어 있다. 대소관계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A라는 정역의 원소가 1, 2, 3, 4가 있고 B라는 공역에 1, 2, 3, 4, 5, 6, 7, 8이 있는 거야. 그쵸? 그때 1번 위에 거로 문제를 풀어볼까? 이게 A에서 B로 가는 함수 F라고 했다면 즉 1, 2, 3, 4가 함수값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의의 원소가 크면 함수값도 커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를 뽑는 순간 내가 4개를 뽑는 순간 그냥 얘가 가야 할 때가 정해져요. 가야 할 때가 정해져야지. 뭐를 뽑는 순간? 공역에서 원소 4개, 서로 다른 4개 원소를 뽑는 순간. 맞아, 안 맞아? 결국 순서 또는 크기가 정해진 수녀는 뭐다? 조합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따라서 이 식이 뭐 8개의 원소 중에서 4개를 뽑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얘도 마찬가지지만 순서만 바뀌는 것 뿐이야. 배열만 바뀌는 것 뿐이지.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죠. 자, 그런데 뭐가 붙는 순간? 등호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중복이 보여요. 그건 여기서 배우지 않겠다는 거야. 등호가 붙으면 안 된다고 그러지. 등호가 붙는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노가다로 풀라고 내는 거지. 다 일일이. 그런 문제를 내는 거죠. 주는 거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게 같은 말이야. 지금 958이나 950이나 960이나 다 같은 말인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자, 961번 풀어볼까? 시간 줄게. 3타임 주고 태우고. 자, 풀었니? 자, 이거를 이제 풀어보자. 선생님 같이 1, 2, 3, 4, 5, 6, 7이 있고 1, 2, 3, 4,
5, 6, 7이 있어. F1은 어디로 갔대? 7향이 갔다는 거야. 이제 학교 시험에서 변형이 많이 되어서 나와. 근데 K가 2 이상에 대해서는 FK가 K 이하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 말 뜻을 적어보면 뭐야 얘들아? F2는 2 이하, F3은 3 이하, 뭐 이렇게 아니야? F7은 7 이하 이런 얘기죠, 그치? 맞아, 맞아. 그러면 2를 내가 골랐어. 2 이하에서 고른 거야.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두 가지가 있는 건가? F의 선택지는 몇 가지? 두 가지. F3은 몇 가지일까? 이제 돼요. 이미 F가 고른 것 하나 빼고 나면 몇 개가 남아? 또 두 개가 남는 거죠. F3은 여전히 두 가지가 남지? F5도 두 가지가 남고, F6도 두 가지가 남고, F7은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남는 거죠. 이건 이해가니? 자, 문제를 가조건만 바꿔서 K가 2 이상이면 FK가 K 이하가 아니라 K 이상이다라고 풀면 어떻게 풀어야 돼? 풀어가질까요? 여기. 이거 7이야. 응? 네. 절대 대응이고 F1이 7이 아니라 조건을 바꿔야 된다. 그치? 1대1 대응은 똑같고 F7이 얼마? 1인 거로 바꾸자.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얘는 F2부터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고요. 왜냐면 F2의 선택지는 몇 개야, 그러면? 2, 3, 4, 5. 이게 아니지, 그림? 이렇게 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어, 그지? F3은 몇 가지가 돼? F2가 2를 골랐는데 3 이상을 골라니까 달라진다는 거죠. 알 수가 없어. 왜냐면 F가 2일 때와 또는 F가 3 이상일 때 경우 수가 달라지는 거죠. 뭐부터 골라야 돼? F6부터 골라야 되는 거지? F6이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이제 F가 몇 가지가 돼, 여전히? 두 가지.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는 답이 나와. 어떨까? 그 다음 넘겨. 자, 저 조건을 만족하면서 자연수 ABCD에 대해서 A, B, C, D의 개수를 구하래. 뭐가 정해져 있어?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그럼 숫자는 4에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총 몇 개야? 7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골라버리면 돼? 4개를 골라버리면 A, B, C, D에 배정되는 숫자가 정해지는 거죠. 여기까지 가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때는 어떻게 풀어? 여기 두모 하나 붙어.
형용학 통계에서 중복작업을 배운 학생은 얘를 한 방에 푸는 방법들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너희들은 노가다 때려야지. 노가다 때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이 경우와 이 경우로 나누어서 풀 수밖에 없는 고등학교 1학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같으니까 하나의 숫자로 보면 되는 거고 총 몇 개 숫자 중에 7개 숫자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얘는 7개 숫자 중에 몇 개? 4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새끼 합이 다 되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2개가 있다면 지랄. 그러나 안 나와야 되겠지. 최소 1개 정도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 그죠? 이해가니? 이런 형태의 느낌의 문제들을 풀 줄 알아야 돼. 그게 962와 관련이 있겠네. 이 개념. 맞죠? 비슷해 보이죠? 정리 좀 해봐. 그치 보입니다 이제. 성민이 그때 쌤 논망 싹 다 푸는 시간까지 풀린 거 같고 쌤을 다시 하는 건 좀 아니다 그치? 시간을 풀어서 그치? 도형의 활용을 좀 가볼게. 서로 다른 n개의 점이 있는데 단 일직선 위에 3개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가 없다. 제각각 랜덤으로 있는데 알겠죠? 2개만이. 점 2개면 직선 하나가 무조건 결정되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3개가 일직선에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야. 첫 번째, 선분 AB의 개수. 즉 n개의 점 중에 2개를 골라서 선분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야. 그럼 몇 개? NC2가 되는 거지. 직선 AB의 개수는 몇 개?